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최근 불경기로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취업준비생 둘 중 한 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의 경우는 퇴사 비율도 높았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취업준비생은 54만 2천 명.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3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국내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청년 구직자가 급증한 건데 이렇다 보니 절반 이상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취업준비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전체의 54%로 이 가운데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가 45%로 가장 많았고 교원 임용시험과 7급 공무원 시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대졸자 18,000여 명의 직업 이동 경로를 조사한 결과 2014년 대졸 청년층의 72%가 첫 직장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월급은 2014년 기준으로 대졸 신입사원은 188만 6천 원. 다만 대기업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여기에 75% 수준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69%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입사 후 일자리 유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기업 정규직의 첫 직장 퇴사율은 12%, 중소기업 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은 28%에서 29%,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퇴사율은 40%에 달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퇴사했지만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종료로 그만둔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졸 청년층의 비자발적 퇴사는 재취업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지난 1일은 제70주년 여성경찰의 날입니다. 과거와 달리 여경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업무 영역 역시 확대되고 있는데요. 승진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고시텔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강도범 정모 씨. 당시 정 씨를 검거한 경찰 중 한 명은 국내 최연소 여경인 우정수 순경이었습니다. 실종됐던 치매 노인이 맨발로 떨고 있자 자신의 양말과 신발을 선뜻 벗어준 최현주 순경의 세심함 역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경들의 활약은 태풍급입니다. 올해 초 경찰대 졸업생 가운데 성적 상위 1등부터 3등까지를 모두 여경이 휩쓸었고 학교 전담 경찰관 등 여경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 실제로 청소년과 성매매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여경의 업무 영역은 형사와 경비, 교통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힘센 남자 직원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부드러움을 발휘할 수 있는 여경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승진의 문턱은 높은 상황. 여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전체의 10%를 넘어섰지만 경찰에 별로 불리는 경무관 직급의 경우 여경 비율이 4.4%에 불과하고 그 윗계급에 오른 여경은 이금형 전 치안정감을 제외하고는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경의 수요가 커지는 만큼 계급별 여경 쿼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청년 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점입 가경입니다. 사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도 서울시는 이달 4일부터 지원자 모집을 시작해 이달 말쯤에는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청년 수당 정책. 1년 넘게 서울에 거주한 만 19살에서 29살 사이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 등을 고려해 3,000명을 선정한 뒤 매달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 수당 정책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오던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과 관계없는 활동에 지원금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요리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맛집을 다닌다거나 관광 가이드가 되겠다 하면서 개인적인 관광으로만 이거
청년수당을 쓰면 이런 것이 그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게 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정지 처분과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합의 정신을 살려 협의를 진행했고 복지부도 수정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태도를 바꿨다며 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예산이 하나도 소요되지 않아요. 제도 설계의 그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지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이건 완전한 과잉 해석인 거예요. 두 기관의 강대강 대립 속에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이번 주부터 지원자 모집을 시작해 이르면 이달 말쯤 청년 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들이 협동조합 창업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면서 도전해 나갈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서 협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만큼이나 협동조합 스스로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농수협, 신협 등 선배 협동조합이 상생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은성 PSD에서 넘겨받아 이달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은성 PSD가 맡았던 1에서 4호선 97개 역사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인수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은성 PSD 출신 64명, 메트로 직원 82명, 외부 협력업체인 유진 메트로컴 직원 28명 등 174명을 투입해 2인 1조로 가동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메트로 간부와 직원 90명이 부계조를 꾸려 현장 업무를 지원합니다. 제주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대가 없이 재고조사에 청소까지 하도록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하나로마트 44곳은 영업이 끝난 후 밤 시간대에 납품업체 직원들을 불러 창고 재고 물량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커녕 식대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농협은 영업시간이 끝난 후 납품업체 직원이 재고조사를 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커지면서 여의도를 떠나는 보좌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열흘 새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보좌관 면직 신청 건수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 6월 한 달간 보좌진을 그만둔 사람은 41명. 이 중 60%인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의 가족 채용 문제가 불거진 21일 이후 사표를 썼습니다. 7월 1일에는 무려 6명이 면직 신청을 했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가족 보좌진이 짐을 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체 조사 결과 친인척 채용은 없다며 청정지대라고 자랑했던 국민의당도 송기석 의원이 형수의 동생을 7급 비서로 둔 사실이 밝혀져 체면을 구겼습니다. 여기에 정동영 의원이 부인의 칠촌 조카를 비서관으로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사촌만 넘어가도 얼굴도 모른다는 이 시대, 부인의 칠촌 조카는 민법상으로 친인척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사람 잡는다느니 마녀 사냥이라느니 이런저런 해명을 했다간 여론의 화살만 뒤집어쓰기에 무조건 바짝 엎드린 분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가족의 가짜만 나와도 여의도를 떠나야 하는 형국.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에서 따온 가족의 이탈, 패밀렉시트란 말도 생겨났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관행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번엔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까요? 김남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되자 국회를 떠난 친인척 보좌관 수만 40여 명 안팎.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금수저 친인척 보좌진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비등했습니다. 정치권은 뒤늦게 재발 방지를 외치고 나왔습니다. 우선 국회 사무처가 자체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친인척 채용이 정치권에 관행이 된 건 관련 법규 미비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민주는 지역위원장 심사에서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도덕성을 우선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보좌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가 지역위원장에 도전하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의 다짐이 실천에 옮겨질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여전합니다. 친인척 보좌관 금지법은 역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가 이를 외면해 폐기시킨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 제1호법으로 통과시키느냐가 정치권의 진정성을 확인할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남권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등 변수들이 쏟아지면서 세계 경제가 하반기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슈가 중심에 있다 보니 경제 환경 변화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하반기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신고립주의입니다. 우선 영국에서 시작된 유럽연합 탈퇴가 덴마크와 체코 등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게다가 사실상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도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에 따른 소비 침체 우려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 풀어 경제 살리기에 나서면서 환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덴마크 중앙은행 등이 잇따라 외환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던 미국도 인하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내 2번 더 인하해 0.75%까지 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초저금리 가속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철강, 석유, 화학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 그리고 1,2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불안 요인입니다.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구직자를 위한 알짜 정보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군대인데요. 예전에는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질 생각에 슬퍼하는 모습이 보통이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군대를 가려고 학원까지 다닌다고 하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 속에 구직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이색 스펙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군대도 스펙이지 말입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에서는요, 취업을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의 현실, 군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 스펙,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네. 예전 같으면 오히려 청년들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여겨졌을 군대가 어떻게 스펙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이 군 복무가 취업 준비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최근 입사 지원 시 무스펙 전역이 늘어나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군 복무 경력은 책임감과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남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군 복무 경험이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서 이 군 생활이 취업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입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자원 입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적이나 질병, 학력 등의 이유로 입대 의무가 없는데 자원에서 입대한 자원 병역 이행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무려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기 전에 입대를 신청한 사람도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에는 6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현역 입대도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주요 경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보통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군 입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군 입대를 스펙으로 만들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입대하는 방법에도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이 군 스펙을 쌓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입영 통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원하는 보직에 지원하는 모집병이 있습니다. 이 모집병은요, 입영 대상자가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보직에 지원을 해서 합격하게 되면 해당 주특기로 군복무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2년 동안 실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취업한다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군 병가와 입대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서 공백 없이 대학 복학이 가능한 건 물론이고 군 복무 중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단순히 군대 2년이 아니라 경력과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집병의 종류도 다양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모집병은 약 40여 가지가 있는데요. 통번역 업무 및 외국어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어학병, 정보통신기술 및 지식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관리병, 부대 내 전산 프로그램 개발, 또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IT 특기병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학 조교병, 유해 발굴병, 방송병, 군악병 등 다양한 모집병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모집병은 IT 특기병이라고 합니다. 타 보직에 비해서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컴퓨터에 관심이 많고 자격증만 준비하면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모집병이 있다니까요. 정말 적성에 맞는 특기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군대 가기가 대학 가기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모집병 되기가 힘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13만여 명의 모집병이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2011년 모집병 경쟁률은 2.37대 1이었던 거에 비해서 2014년 무려 7.14대 1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나 치솟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공과 군 복무를 연계해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픈 사람들이 몰리면서 군 모집병의 입대 경쟁은 날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 모집병은요, 관련 전공자나 이 특정 자격증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군 스펙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바로 취업 맞춤 특기병인데요. 취업 맞춤 특기병이란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군 스펙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영 전에는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을 마치면 이와 연계된 기술병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는 관련 분야의 기술 훈련과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있고요. 전역 후에는 취업 상담 등 사회 진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전역 후 3개월 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성공 수당까지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정말 군 스펙입니다. 남동생이 있었으면 꼭 가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지원 자격은요. 지원서 접수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고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지원 시에 고졸 이하나 대학 중퇴자였지만 입영기일 연기 전까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취업 특기병 선발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군 스펙 바람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불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안정적인 직장 또는 이색 스펙이 될 수 있는 여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45%가
군 복무 경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입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여군 ROTC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답변도 절반 이상에 달해서요. 이 여성에게도 군 스펙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여성 학군단의 인기도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후보생 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여군 ROTC가 처음으로 선발된 이후 매년 경쟁률이 6대 1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락하면 죄수의 삼수까지 하는 지원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250명을 뽑는 여성 학군단에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제로 이 여군 이력이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이 여군 경험은요, 구직 활동 시의 리더십은 물론이고요. 리더를 따를 줄 아는 팔로우십을 갖추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업 관계자들이 여군 장교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 또한 리더십과 섬세함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신입 공채 인원의 약 40%를 여성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그중 조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여군 장교 특별 채용도 있다고 합니다. 네, 군 스펙이 이제 정말 여성에게도 낯설지 않은 스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군 스펙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고요? 네, 이 군대 2년도 알차게 보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요. 네. 이 군 스펙 현상이 과열되고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모집병 선발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성적마저 이 입영자 선발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하는 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건 물론이고요. 사설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스펙을 위한 스펙을 쌓게 되면서 또 하나의 치열한 스펙 경쟁이 생겨난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학원이 정말 많다 했는데 군대 가기까지 학원을 다닌다니까 정말 씁쓸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계속되는 취업난 속에 스펙 9종 세트에 이어서 군대도 스펙이 되는 현실. 도대체 이 스펙 경쟁은 어디까지일까요? 취업을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의 핫키워드 군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